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멀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함께 현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공간에 있는 천장의 높낮이 차이와 공간의 분리입니다. 그러면 우선 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쪽 천장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한국 인테리어에선 잘 쓰지 않는 톤이죠. 이번 현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도를 좀 어둡게 해서 편안함과 아늑함을 확보한 컨셉인데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보리색 혹은 흰색이 아닌 벤자민 무어의 클레이색 페인트를 사용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올 텐데 각각의 공간, 주방, 공용부, 복도, 안에 있는 거실, 화장실까지 각각의 천장의 높이가 달라요. 천고를 다르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천장에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높아 보이고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가벽 슬라이딩 도어는 기존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복도 공간을 만들어내고 안쪽에 공간 분리를 통해서 공간감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의 분리와 천장 높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현관부터 소개해드리면 저희 현관의 전면부 같은 경우엔 타일 마감을 했고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졸리컷 시공 그리고 이후 캐라폭시 작업을 통해서 경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엔 기존에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반내림 작업을 해서 지금 필름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보시면 이쪽은 스텝도어, 나머지 도어는 슬라이딩 도어와 히든 도어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공사 진행 중에 고객님과 소통을 해서 추가된 부분인데 기역자로 간접등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천장에 포인트를 준 이 포인트 도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조도 확보에 좀 더 힘을 쓰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불을 다 꺼도 이런 식으로 간접 조명만으로 복도 공간에 포인트를 줄 수 있고, 보시면은 디밍 스위치이기 때문에 조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이 현장의 포인트입니다. 복도에서. 자, 그러면 현관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주방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천장 보면은 제가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 특성상 매질 나눠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각종 디테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로 매질 이용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기에 조금 더 공간이 옆으로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아일랜드가 정 가운데 위치돼 있죠. 일반적인 집에서는 이런 형태를 보시기 힘들 텐데요. 클라이언트, 고객님 특성상 요리를 크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동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주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집기류들은 밀레 제품 사용됐고요. 이 주방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뽑을 수 있는 거는 벽면을 깔끔하게 정리한 거와 천장 단내림을 통해서 포인트를 준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인덕션 작업을 할 때 인덕션을 상판에 얹혀놓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일체감을 위해서 인덕션 아래 인덕션 부속을 사용해서 지금 보시면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 상판과 이 인덕션 사이에 단차가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고, 보시면 상판 콘센트 사용했고 바흐만 제품 사용했고,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주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간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 뒤편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호텔 화장실 같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구글 네스트 이용해가지고 보시면 여기는 바닥 작업부터 다 한 거 브이로그에 나와 있는데 바닥 분배기 작업을 새로 하면서 통합 컨트롤러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핸드폰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세대를 이용해서 디자인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점. 그럼 이어서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호텔 같은 분위기의 화장실이죠. 고객님과 소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 현장을 진행하면서 집에 있는 화장실이 호텔 같은 화장실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디자인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이 세면대 일반적인 높이보다는 고객님에게 맞춰서
높이까지 맞춰서 시공을 했고 칸스톤 제품 사용해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집에 있는 세면대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호텔에 있는 것처럼 언더볼 세면대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고 이 아래쪽도 보면은 저희가 가구에서 드라이기들 비품 같은 거 정리할 수 있는 서랍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거울 상하부로 간접 조명 넣어서 조도 확보와 심미적인 요소까지 챙겼습니다. 화장실에도 마찬가지로 천장 도장을 외부와 똑같이 진행을 해서 통일감을 줬고 현관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졸리컷 시공을 통해서 그 타일의 단면이 보이지 않게 좀 이쁘게 시공을 했고 마찬가지로 캐라폭시 작업을 통해서 강도 확보를 했습니다. 막 정말 냅다 때리지 않는 이상 잘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유리부스는 커스텀 유리부스입니다. 이걸 만들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야 돼서 그 치수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왔어요. 커스텀 유리부스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천장에도 수전을 매립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유리부스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유리가 아니고 백유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쪽 측면에 보시면은 원래 일반적인 유리 같은 경우엔 굉장히 그 녹색빛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희 백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화장실 저희가 다운라이트와 간접을 분리해놔서 자, 간접 조명을 끄면 이런 식으로 다운라이트만 강조되고요. 반대로 다운라이트 끄면 이렇게 더더욱 호텔 같은 분위기로 간접 조명이 강조가 됩니다. 저희 이렇게 회로를 분리해둔 이유는 저희 화장실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을 때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놓고 현관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공간감이 넓어 보입니다. 좁은 평수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면에도 일반적인 거울장이 아니라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깊이감을 확보해서 이 복도 공간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의도했습니다. 여기 소개시켜드린 화장실의 문과 슬라이딩 도어와 거실을 분리해주는 이 문은 저희가 다 슬라이딩 도어를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중에서도 포켓형을 저희가 채택하고 시공을 한 이유는 이렇게 다 열어두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현관에서 집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접할 때 굉장히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매립되는 포켓 도어 형식을 채택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이 도어는 저희가 여기 천고가 일반적으로 2400이런데 이 문은 2450입니다. 이 50mm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 멤브레인 공법으로 만들어진 조금 더 습에 강하고 뒤틀림 강성이 좋은 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필름으로 감싸져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슬라이딩 도어와는 차이가 좀 있어요. 적재적소에 맞는 자재를 활용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선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동선대로 현관을 통해서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 아일랜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돌아서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거나 제 뒤쪽에 있는 이 히든 도어 뒤쪽에 있는 방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직행해서 화장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간에. 저랑 같이 거실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분이 원하셨던 거는 아늑함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열고 들어왔던 이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닫으면 거실에서 마음 놓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공간 분리를 해드렸고 이쪽 보이시는 면부터 보면 여기도 천장에 재미를 줬죠. 보시면 총 3단계 레이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물 천장 안쪽에 필름 마감재 그리고 이어서 그걸 둘러싸고 있는 도장 마감재 거실 복도와 화장실과 통일된 벤자민 무어 클레이 페인트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단식이죠. 마지막 에어컨 단내림을 위해서 만들어낸 필름 단내림 천장이 있습니다. 이 거실 공간에 총 3단계의 천장의 높이 차이를 줘서 조금 더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줬다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을 일반적인 단내림보다 조금 넓게 뺐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천장층이다 보니까 이쪽에 보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싸낼 수 있는 크기로 최대한 맞춰서 뽑아냈고 여기서 한 가지 디테일이 여기는 기존의 우수관이었습니다. 여기는 거실이 확장된 공간인데요. 이 우수관을 감싸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 단내림이 1200폭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수관의 끝과 이 천장 매질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좀 더 나은 작품, 더 나아가서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썼습니다. 이 공간에. 자, 이쪽에 보이는 커튼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전동 커튼. 그런 로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있고 실제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리모컨으로 커튼을 열고 밖을 보는 이 하이스쿨 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하면서 리모컨을 누릅니다. 그러면 커튼이 이렇게 편안하게 펼쳐져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걷지만 따로 열 수도 있고 채널을 바꾸면 속지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소개시켜드린 하이스쿨 뷰가 나와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이쪽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그쪽에 보이지 않은 반대되는 면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면 보시면 TV는 저희가 반매립 진행했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책이나 각종 비품들 DP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얘도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상판과 동일한 칸스톤 제품으로 저희가 DP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실제로 보시면 각종 책과 나중에 디퓨저 같은 것을 이쁘게 DP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파에서 TV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자, 매지 라인도 저희가 다 천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게 세로형 매지를 채택해서 공간을 만들어 냈고, 슬라이딩 도어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도 1300 사이즈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완전 개방해 놨을 때 주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거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슬라이딩 도어를 간단하게 닫아주시면 되고, 세게 닫아도 상관없어요. 하드웨어에 들어있는 댐퍼가 저렇게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문을 완전히 닫아 놓으면 거실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저희 디고 스페이스는 공간의 연결성과 완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모든 스위치와 공용부의 콘센트들은 전부 다 무광 니켈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용 콘센트고 용 스위치고 전부 다 무광 니켈로 통일을 시켜서 공간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이는 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공간은 실제로 고객님이 주무시고 생활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밖에 공용부와는 조금 다르게, 공용부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죠. 조금은 밝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LXG인의 디아망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 공용부는 커튼이지만 각 방들은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블라인드를 달아놨고, 마찬가지로 공간의 완성도를 위해서 블랙 색상의 블라인드, 철제 블라인드를, 메탈 블라인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방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협소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주무시는 침대와 각종 작업을 하시는 책상을 위치시켜놨고,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지트 같은 분위기죠. 기존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배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천고가 조금 낮지만 그래도 공간을 계획할 때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양동에 위치한 구축 투베이 아파트를 같이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작품이고, 그래서 출퇴근도 굉장히 힘들었고 디테일도 풀어내야 될 게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힘든 줄 모르고 끝까지 진행을 했던 현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앞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 요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감재가 하나하나씩 붙을 때마다 필름이 붙고 도장이 칠해지고 도기가 들어오고 가구가 들어오고 할 때마다 굉장히 보람 있고 재미를 많이 느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진행을 했어요. 다행히 고객 인도하는 날에도, 고객님한테 인도하는 날에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여전히 잘 살고 계시다는 대답을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까지 굉장히 보람차게 변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올라갈 디고 스페이스의 각종 영상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